공황장애 환자분의 호전 과정을 통해 치료의 방향은 이 불안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부산 더드림한의원 대표원장 정재환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고 뛰는데 병원 검사에서는 항상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원인도 못 찾고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공황장애는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공황장애 환자분의 호전 과정을 통해 왜 이런 증상이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또 쉬우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11월에 30대 초반의 여자분이 이 공황장애로 오셨습니다. 잠깐 얘기를 나눠봐도 기본적으로 걱정이 많고 겁이 많은 성향이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견디기 힘들다고 하셨죠.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계속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러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계속 생기고 또 어떨 때는 외출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하셨어요. 밤이 되면 긴장이 더 올라오고 또 특이한 증상이 이분은 불을 끄고 자는 거를 무서워하셨어요. 30대 초반인데. 그래서 밤새 무드등,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미세한 등을 켜놓고 주무셔야 됐고요. 또 새벽 4시면 항상 잠에서 깨는 상태가 반복이 됐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면서 발작이 생기면 안정제를 드세요 하면서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진정은 되는데 약효가 떨어지면 곧바로 이제 재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결국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게 됐고요. 그래서 본인은 분명히 몸에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끼시는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저희 한의원에서 한약 치료와 침 치료를 거의 한 2달 반 정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근거림과 답답함은 거의 다 사라졌고요. 이제는 주무실 때 불도 끄고 주무시고 새벽 4시에 깨던 것도 5시, 6시 이렇게 점점 뒤로 미뤄져 가고 있습니다. 잘 호전되고 계시죠? 이 사례가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보면 이게 몇 가지 또 공통된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 없이 가슴이 꽉 막혀 있는 증상. 그래서 한숨을 쉬어야 좀 편하다고 느끼시고요. 세 번째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좀 구역감이 들고 식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식은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멍해지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느낌, 또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유 없이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가 좀 유지되는 경향이 있죠.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많거나 밀집된 공간에 있으면 증상이 심해져서 외출 자체를 꺼리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이제 공황장애라고 오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고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봐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내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니까 심장,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폐, 이런 곳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 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뇌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위험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 몸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에는 크게 2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요. 교감신경은 긴장과 활동을 담당합니다.
이 부교감 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합니다. 이 둘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좀 긴장하고요. 어떤 때는 휴식을 취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거나 몸의 긴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실제로 위험하지 않아도 몸은 계속 위험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되고요. 또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불안과 초조함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뇌는 감정과 불안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감정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에서는 감정을 주관하는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그런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불안이 크게 올라오고요. 특히 밤처럼 외부 자극이 줄어드는 시간에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 중에는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증상은 낮아졌지만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향은 이 불안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안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는 한약치료와 침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한약치료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과도하게 흥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이 자연스럽게 쉬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약이 의미가 있는 건 전신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처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환자가 설사를 한다면 이 설사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사로 인해서 많은 수분이 빠지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소화가 안 되고 있다면 영양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뇌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잘 안 낫게 됩니다. 이렇게 공황장애 말고도 다른 부분을 같이 해결해 줘야 근본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게 돌고 돌아서 안 낫는 분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한약으로 호전되는 이유인 것이죠. 침치료는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요. 또 자율신경과 관련된 경추 주변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높아져 있던 각성 상태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 팔다리에는 이런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혈자리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침치료를 병행하면 몸 전체의 컨디션이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병행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증상들이 좀 완화되면서 공황장애도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공황장애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몸과 뇌가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불안을 없애는 치료가 아니라 몸이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황장애는 아무것도 안 하면 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해서 몸의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서 버티려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빨리 좋아집니다. 단순히 억누르는 치료는 안 좋아요. 하지만 뿌리부터 고치는 치료, 근본부터 고치는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얼른 이 공황장애에서 벗어나시고 싶다면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